100장이라던 불송치 결정문, 법정엔 19장만 나왔다면 나머지 100페이지 1장은 대체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결정적 순간 법정에 튀어나온 한 단어. CEO가 뭔지 아세요? 그때 분위기가 뒤집혔습니다. 오늘은 민희진 씨가 지난 18일 진행된 풋옵션 소송 재판에 직접 다녀온 내용을 핵심만 뽑아서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그날 법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민희진 씨의 풋옵션 소송은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8일을 끝으로 양측 변론이 모두 종결됐습니다. 특히 이날은 민진 대표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최후 변론까지 마쳤죠. 제가 그동안 집중적으로 추적해온 흐름이라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최근 연애 이슈니 뭐니 많았잖아요. 근데 전 그거 다 제쳐두고 제가 추적해온 내용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다녀왔습니다. 재판은 오후 2시 10분부터 오후 8시 3분경이 손파체네 전점이 초점초 10분경까지 무려 6시간 넘게 이어졌고요. 저는 그걸 끝까지 전부 보고 나왔습니다. 다만 제가 라이브에서 이미 세세한 내용들을 꽤 전달해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시청자분들이 이미 아는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결정적 장면과 핵심 쟁점만 간추려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길긴 깁니다. 하나씩 가보죠. 먼저 이날 재판의 감상부터.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인중 여포, 마중 적토. 사람 중엔 여포, 말 중엔 적토라는 뜻인데 어제 제가 느낀 건 딱 이거였습니다. 인중 희진, 사중 N장. 증인 중 최고는 희진님, 변호사 중 최고는 역시 N장이더라. 진짜 N장이 누나의 활력이 눈부실 정도였고 압박감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재판 한 줄 요약 아주 쉽습니다. 큰일은 여자가 한다. 그날의 백미는 민희진, N장이 누나, 그리고 세종 측 여변호사 이름은 언급 안 하겠습니다. 이 세 사람의 용호상박이 따로 없었어요. 여성분들의 기가 얼마나 센지 저는 보면서 그냥 홀려 들어갔습니다. 남자 변호사들도 물론 잘했어요. 근데 N장이 누나가 판을 뒤집는 순간들이 있었고 겉으론 우아한데 질문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오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핏빛 공방, 그 표현이 딱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놀란 포인트가 하나 있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그날 재판은 거의 민희진 팬미팅을 방불케 했습니다. 재판이 2시 10분 시작이라 저는 1시간 전인 1시 10분쯤 갔습니다. 갔더니 제 앞에 이미 25명 정도 줄 서 있더라고요. 저도 그냥 조용히 1시간 기다렸죠. 그런데 2시쯤 민희진 씨가 복도를 뚫고 줄 사이를 지나가면서 몇몇 사람들과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 겁니다. 얼굴을 다 아는 분위기였어요. 서로 네네 하고요. 저는 인사 못 받았습니다. 눈도 안 마주쳤고요. 제가 그렇죠. 그 장면 보면서 민진 대표 인생 참 잘 살았구나. 한편으론 좀 부럽기도 했고 팀 버니즈랑 한 마음 한 뜻이구나. 이런 따뜻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거기서 완전 골방에 처박힌 아저씨처럼 있거든요. 아무도 좋은 눈빛 안 보내요. 늘 피하잖아요, 다들. 근데 그쪽은 서로 화합하면서 예쁘게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인 신문 이후 민희진 씨가 7시 10분경 퇴장합니다. 그 다음 양측이 약 30분 동안 PPT를 진행했어요. 근데 민희진 씨가 자리를 뜨자마자 10명 정도가 우르르 나가더라고요. 뭐야 싶었죠. 저도 쉬는 시간인 줄 알고 화장실 잠깐 갔다 오려고 따라 나갔는데 복도에 민희진 씨를 둘러싸고 10명이 환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분위기가 되게 좋아 보였어요. 근데 복도가 좁잖아요. 저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면 분명 일이 날 수도 있다 싶어서 저는 한 3, 4분 멀찍이 떨어져 기다렸습니다. 언제 가나? 그러다가 나 괜히 머리끄덩이 잡히기 싫다 싶어서 그냥 재판장으로 다시 들어가 기다렸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화장실 가려는데
아, 그때 진짜 한마디 하고 싶었습니다. 나를 왜 이렇게 관심만 드는 거야? 범민진인지 뭔지 관심이 왜 이렇게 많아? 예상대로 세종 측 PPT 시작하니까 다들 나가요. 진호야, 너 아직도 앉아있냐? 이 분위기. 김앤장 발표할 때랑 다르게 메모장도 내려놓고 사이버 레카스키 역겹네요. 같은 말까지 튀어나오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핵심은 여기부터입니다. 인중희진, 사중, N장이더라. 이 지점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구도가 사실상 3대2로 보입니다. 공식적으로 뉴진스 부모님들과 멤버들은 재판에 나서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사실 확인서나 탄원서를 쓰는 순간, 그리고 핵심 자료를 내는 순간 재판에 개입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지점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날 세종 측에서 카톡을 먼저 공개했죠. 여긴 어머니 써있고 여긴 어머니 안 써있고 하면서요. 갑자기 나온 겁니다. 그럼 이걸 과연 누가 줬을까? 민희진 씨가 줬을까? 이 시점부터 김현장 측 N장이 누나 쪽의 흐름이 180도 바뀝니다. 그래요. 먼저 선빵 쳤네요. 그럼 우리도 시작합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김현장 측 질문이 들어갑니다. 9월 11일에 뉴진스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했잖아요. 그 라이브를 위해 멤버들에게 일정 좀 비워라 말한 적 있나요? 민희진 씨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때 표정이 좀 멍하고 몽롱해 보였어요. 아파 보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 질문. 뉴진스 멤버들에게 무슨 말을 할지 받아본 적 있으세요? 여기서 약간 정신을 차립니다. 받아보내주는 사람도 있어요. 얘기하고 싶다고 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라이브 세팅을 도와줬냐? 스태프 전화번호 줬죠? 라이브 촬영한 신동글 감독 전화번호도 준 게 맞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포인트. 신동글 감독은 그동안 뉴진스 멤버들에게 우호적인 피드를 올렸던 사람. 그리고 또 신씨 얘기. 지인 피셜로 전 본다, 사주 본다. 이건 어디까지나 가외 이야기로 붙었죠. 중요한 건 김현장 측이 질문을 통해 연결고리를 계속 끌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묻습니다. 8월 27일 멤버들 만난 적 있어요? 기억이 안 나요. 9월 24일엔 뭐 하셨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바로 그날이 다 같이 만났던 날로 언급되고 디스패치에서 찍었던 날이 9월 24일 아니냐는 지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맞아요. 흐름도 이어지죠. 또 들어갑니다. 9월 25일 장영우가 CBS 인터뷰 한다는 걸 9월 24일에 누가 얘기했나요? 민희진 씨는 모르겠어요.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중앙일보 인터뷰 관련해서도 기억이 없어요. 말한 적도 없어요가 반복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이브에 항의하러 갔던 녹취건에서 부모 중 한 명이 입수했다고 말했던 부분이 나오고 김현장이 다시 찌릅니다. 그렇게 말해달라고 부탁한 적 있나요? 민희진 씨는 부탁이라기보다 항의해야 해서 그렇게 하자고. 그러다가 그럼 누가 입수했어요? 제보를 받았어요. 건너서 들어왔어요. 저한테 들어왔어요. 여기서 사실상 실토가 튀어나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뭐냐? 김현장 쪽은 이미 경로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재판에만 안 냈지. 이미 확인했을 가능성, 그 뉘앙스가 커져요. 그리고 여기서 김땡땡 씨가 언급됩니다. 민 씨가 애플 광고할 때 서포트해주는 회사가 있고 그 회사 직원 중 한 명이 지속적으로 사실 확인서를 써준다. 그 사람이 건너 한 사람으로 언급되죠. 즉, 누가 누구를 통해 들어갔는지까지 파악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흐름이 갑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김현장이 먼저 깐 게 아니라 세종이 먼저 공개했기 때문에 너네가 먼저 시작했으니 우리도 간다. 이 프레임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이브 관련 핵심 장면. 김현장 측이 묻습니다. 멤버들 말렸어요? 민희진 씨는 저를 위해 유튜브 방송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굴 위해 한 거예요? 뉴진스가 하이브로부터 피해를 받았고 대표이사가 사라져 공석이 생겼고 4월 22일부터 여론 포화를 받았고 그에 대한 반발이었다는 취지로 답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 라이브의 최후 통첩이 뭐였냐? 9월 25일까지 민희진 대표를 대표로 돌려달라. 멤버들이 주장한 유일하게 굵은 한 줄이 그거였는데 저를 위한 게 아니었다. 이 프레임으로 밀어붙인다는 점이 충돌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24년 11월 13일 뉴진스 멤버와 법정 대리인이 어도에 시정 요구를 보냈고 그 과정에 민희진 씨가 관여했냐는 질문이 나오죠. 민희진 씨는 관여한 적 없다. 로펌 소개해달라 해서 세종 연결해준 것뿐.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런데 카톡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부모님 카톡, 엄마, 아버지 구성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민희진 씨 휴대폰에 남아 있습니까? 휴대폰 잃어버려서 없습니다. 이후 카톡 앱도 안 깔았어요. 그리고 그럼 누구에게 제공받았어요? 작년에 대리하에 했을 때 전부 줬어요. 다 줄 순 없죠. 사생활이 있는데. 이 흐름이 이어지죠. 여기서 사람들이 의심하는 지점은 이겁니다. 그 카톡이 정말 예전에 있었으면 작년에 나왔어야 하는데 왜 그날 갑자기 튀어나왔냐. 특히 3인이 돌아간다고 밝힌 이후에 나왔다는 뉘앙스로 연결되며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협상 전략 관련 자료가 등장합니다. 2024년 1월 20일자 제시된 내용. 영업이익 20배를 요구하고 옵션 기간 줄이고 멀티플을 올리는? 기억나냐고 묻자.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전에 변호사들이 카톡방 전화로 얘기도 듣고 이런 답이 나오죠. 여기서 김현장 측이 노리는 건 업을 위해서라는 주장과 멀티플 전략의 계산이 충돌한다는 점입니다. 즉 3배, 13배의 얘기까지 엮이며 업을 위한 순수성으로 보기 어렵다. 이 방향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자료가 남아있다가 강조되고요. 이제 이날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 방송에서 민희진 씨가 말했다는 부분이 쟁점이 됩니다. 불송치 결정문이 200장이 넘는다. 그런데 법정에서 김현장 측이 바로 칩니다. 제출된 불송치 결정서는 19장입니다. 여기서 법정이 술렁합니다. 재판장이 직접 묻습니다. 200장이라는 말을 방송에서 하신 적 있나요? 민희진 씨는 또 해맑게 네, 200장 넘게 받았으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재판장이 관심을 보입니다. 그럼 그 200장짜리 증거로 내셨어요? 세종 측 여변호사가 강하게 반대합니다.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건 이미 제출했습니다. 재판장이 그럼 쪽수라도 제출해 보는 게 어떤지라고 하자 세종 측이 극렬하게 반대하며 이 사건 계약 해지와 관련 없다. 난리가 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나옵니다. 제가 앞서 공개했던 카톡이 하나 있죠. 미국 병이다 뭐다 하면서 나왔던 그 카톡. 그 카톡이 어디를 통해 공개됐냐? 김성수 TV였습니다. 저도 확인하고 처음 알았던 게 뭐냐면 그 카톡은 불송치 이유서에 있었던 카톡이라는 겁니다. 불송치 이유서는 양측이 동일한 자료를 받는 게 원칙이죠. 근데 하이브 쪽에 확인해보면 하이브가 받은 불송치 이유서에는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는 정황이 나옵니다. 왜냐, 확인 요청을 해도 후원을 못한다는 식으로 막혀요. 그럼 무슨 뜻이냐? 민희진 씨 쪽 자료에만 달려 있었다면 그게 단순 불송치 이유서가 아니라 다른 문서였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김성수 TV 화면에서 결정적 힌트가 보입니다. 맨 아래에 제12권 수사보고서 23페이지 이 표시가 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건 불송치 이유서가 아니라 수사보고서였다는 겁니다. 즉 200장이라는 말의 실체가 불송치 이유서가 아니라 수사보고서였던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판사가 쪽수에 관심을 보인 겁니다. 불송치 이유서는 많아야 30장인데 200장을 받았다는 말이 나오니까요. 여기서 더 심각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수사보고서는 기본적으로 비공개가 원칙이고 열람 등사 신청을 하더라도 100% 반려된다고들 말합니다. 그럼 그 자료를 어디서 얻었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수사기관 내부 자료가 당사자 쪽으로 갔다면 유출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구조죠.
그리고 제작진 쪽에서 OK 레코드 측에 직접 연락해 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민진 대표가 받은 수사 결과 보고서는 공식적으로 입수한 서류가 맞다. 해당 서류는 법무법인 세종에서 받았으니 추가 문의는 세종 측에 해달라. 또 200장으로 기억하면서 발생한 표현상의 오류라고 했고, 경로는 경찰 정보공개 신청, 이의 신청, 검찰로 넘어간 뒤 정식으로 열람 등사 허가를 받아 입수, 이렇게 법적 문제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남는 질문은 똑같아요. 그럼 결국 경찰이든 검찰이든 어떤 흐름에서든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성윤 씨 수사 정보 유출 사례도 언급되죠. 수사 관련 개인정보 넘긴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을 받았다는 얘기. 수사 보고서가 통으로 넘어갔다면 더 무겁게 보일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왜 법조인들이 불송치 결정을 의아해했느냐. 올해 3월 뉴진스 가처분, 5월 가처분 항고심 결정에서 일관되게 나온 말이 있습니다. 민희진 씨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를 이탈하려 했다. 실력 가기를 파괴하려 했다. 이런 방향의 판단이 있었는데 7월 경찰 불송치로 배임 혐의 없다가 나오니 사법부 판단과 수사기관 결론이 엇갈리는 모양새가 된다는 지적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냐? 아니죠. 19일 무렵 불송치 결정서까지 본 뒤 1심 재판부가 전속계약 유효 확인으로 어도에 손을 들어줬다는 흐름이 언급됩니다. 즉, 재판부 판단은 일관된데 수사 결론이 달라서 더 의문이 커진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영상의 방향은 이거예요. 불송치냐 아니냐를 떠나서 수사기록 유출 의혹, 그게 정말 열람 등사로 가능한 자료였는지 우리가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이브와 김현장도 적극적으로 확인하겠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 그날 재판 막바지, N장의 누나가 거의 막지 상태였어요. 다들 지쳐서 그만 분위기인데 김현장 남자 변호사 대략 오후의 진실국세로 보였던 그 전문가 느낌의 변호사가 마지막 질문 2개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걸 몇 번을 반복합니다. 2개만 1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근데 15분 넘게 지나고 또 15분이 필요한 느낌으로 계속 갑니다. 그리고 그때 진짜 승부수 하나가 던져집니다. 슬랙을 띄우면서 SEO가 뭔지 아세요? 뉴진스 데뷔쯤 8월 22일 이야기. 뉴진스 데뷔 다음 날. 그 질문이 나오자마자 난리가 난 갑자기 미니치 박지원 씨가 알려줬어요. 이 반응이 튀어나옵니다. SEO가 뭐야? 전 처음 들어보는 거니까. 검색해보면 웹사이트 콘텐츠 형식 내용, 개선 작업 이런 뜻으로 설명되지만 여기서는 사실상 기사 밀어내기 뉘앙스로 쓰였다는 흐름이죠. 그래서 법정 분위기가 순간 뭐야로 바뀝니다. 민진 씨 부적절 논란 당시 기사 밀어내자가 전략이었냐? 이런 식의 질문이 들어가고 민희진 씨는 아니요 쪽으로 방어하며 하이브 쪽도 카톡, 기사, 제보 등 얘기들이 엉키면서 서로 증거 있으면 내라로 부딪힙니다. 그리고 또 나옵니다. 민희진 소화성계 검색어를 밀어내려고 뉴진스 기사에 민희진 넣어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지적, 즉 뉴진스 멤버들을 이용해 밀어내기 했냐는 공격이죠. 민희진 씨는 저는 몰라요. 라인, 부대표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같은 흐름이 섞이며 법정 공방이 이어집니다. 태극피 관련 자료도 세종이 현출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김현장 측이 그 자료가 법정 자료냐 묻자 고소장이다, 일방 주장이다, 벨스스 법정에 제점이 제출했으니 법정 자료다. 이 공방이 또 벌어집니다. 그리고 결정타처럼 민희진 단넷 트래픽이 한겨레 기사 이후에 올랐다는 주장. 기사 나기 전부터 트래픽이 올랐어야 하는데 확인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며 그 자료만으로 역바이럴을 어떻게 보냐 이 문제 제기가 이어집니다. 여기서도 역시 결론은 동일합니다. 자료 있으면 내라. 마지막으로 재판장 이야기. 저는 그날 재판장 판장형을 불쌍하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그날은 솔직히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세 분이 합도 안 맞춰야 어쭈요.
무표정으로 6시간을 그냥 듣습니다. 저는 엉덩이도 아프고 힘들어 죽겠는데 끝까지 표정 없이 판단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민희진 씨의 마지막 발언이 이어집니다. 상대 주장 계속 바뀐다. 돈 때문이 아니다. 사적 카톡, 자르고 짜깁기 하면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다. 업계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깨끗한 방식으로 콘텐츠를 잘 만들면 어디까지 성공할 수 있는지 보자. 이런 취지의 호소가 길게 나옵니다. 그 발언을 들으면서 저는 솔직히 명연설이다 싶었습니다. 근데 판장형이 딱 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남은 건 김현장, 세종의 마무리. 30분 이내 끝내겠다. 세종도 30분 하겠다. 다들 지쳐 있었고 그렇게 그날 재판은 마무리됐습니다. 정리하자면 그날 법정의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자료였습니다. 200장, 19장, 그리고 수사보고서라는 단어가 던진 파문. 거기에 카톡의 출처, 부모 멤버 개입의 경계, 기사 밀어내기, SEO, 공방까지 한 번에 터졌던 날이었죠. 시청자 여러분,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슈 계속 추적하길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핵심만 뽑아서 더 날카롭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